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서화 및 기록 유지 방법의 수립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이죠. 따라서 7번째 원칙과 12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부분을 6원칙으로 다뤘습니다. 검증까지 해보면은 실제로 해썹이 정말 관리되고 있는 것까지 검증이 됐는데, 이 마지막은 순서가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해썹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쭉 해왔던 것입니다. 기준서를 문서화 해왔죠. 선행요건 관리기준서와 해썹관리기준서 두 개의 기준서를 만드는 과정이 이미 문서화였고요.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기록 유지였습니다. 그런 문서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개선 조치도 기록을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썹의 7번째 원칙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과 7번은 관리를 위한, 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절차이고 원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문서화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화가 무엇인가요? 글로 남긴다라는 뜻이에요. 말로 하지 않고 글로 기록한다는 뜻이죠. 어떤 것들을 글로 기록하나요? 우리가 뭘 하기로 한 약속들, 중요한 일정들, 그리고 뭔가 해야 할 것들 빠뜨리지 말자고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을 문서화하느냐면요,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정들을 문서화합니다. 왜 문서화하면 좋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좋게 하는 것이죠. 구두로 우리 회사의 출장 규정은 이거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잊어먹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서로 다르게 제각각으로 실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서화시킨 규정은 잘 그 규정의 취지에 맞게끔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문서화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해석 계획은 우선 문서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게 다 문서화된 기준서였어요. 선행요건 관리 기준서, 그리고 해석 관리 기준서, CCP 결정표, 한계 기준 설정표, 이거 다 문서화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화를 하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기로 한 약속들도 문서화하고 그 약속대로 이행된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면은 우리가 해썹을 잘하고 있다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해썹의 이행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서화의 또 다른 이점은 뭐냐면요,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문서 중에 대표적인 이 책임과 권한을 정하는 문서 중에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계약서에는 갑, 을, 병. A는 어떠한 책임을 진다. 어떠한 권한을 B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문서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의사전달과 업무 지침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의가 끝나면은 회의록을 나누는 게 그겁니다. 보통 각자의 업무 수첩에다가 자기가 할 일, 또 회의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키워드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개개인은 그 내용을 갖고 참고해서 내 업무 일지를 보고 일을 하면 되지만, 이게 회의 내용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A라는 업무는 누가 하기로 했고 B라는 업무는 내가 하기로 했는데 나는 B만 적어놓고 A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없으면 매우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잘 정리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거기에 중요한 분들이 사인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객관성을 확보하고 추적성을 보증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 문서는요, 실패 또는 시행착오를 예방합니다. 꼼꼼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잊어먹을 것도 그 내용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문서는 좋은 적절한 교육훈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우리 팀에서 전 담당자가 했던 문서와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라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문서 하나만 잘 숙지만 해도 내가 해야 할 업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금방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좋은 교육훈련의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해썹의 계획성, 효과성, 적절성을 평가, 즉 우리가 앞서 다룬 검증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록 검증을 했어요. 문서화된 정보를 검증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서화란 말을 정의를 했는데요. 문서는 뭐고 기록은 뭐냐? 자, 문서화는 문서를 만드는 거와 기록을 만드는 걸 다 포괄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문서화 기록을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문서는요, 실행 절차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실행 결과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기술은 우리가 적어 놓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서는 좁은 의미로 보면 실행 절차만 기록하는 것인데 넓은 의미의 문서는 기록을 포함해요. 그래서 기록지, 기록된 그 정보도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록 문서인 거죠. 하나는 절차 문서고 하나는 기록 문서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와 같이 표에서는 좁은 의미로 정의를 했는데 기록이 다시 기록이 문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썹 계획서, 이거 문서예요. 이걸 읽어보면은 온도계 1년 단위로 해야 되는구나, 검교정을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창고는 몇 도 이하로 관리한다라는 것이 절차로, 기준으로 적어 있습니다. ISO나 우리 해썹 관련된 인증 시스템에서 유사한 용어들이 있어요. 품질 매뉴얼도 역시 문서이고요. 품질 방침, 또 해썹에서 CCP 결정표, 기준표, 공정 절차서 SOP, 공정 요약표 이런 것들은 다 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종 서식 중에 빈 서식들은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록은 일지들이에요. 빈 양식에 뭔가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실행된 결과에 실제로 온도가 10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냉장고의 온도 눈금이 마이너스 8도다, 9도다. 이게 결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지가 기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문서관리 절차의 기본적인 원칙 8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절차는요, 해썹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ISO 9001, 9001이나 ISO 22000 같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우리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갖고 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문서는 발행 전에 적정함이 승인이 돼야 된다. 문서의 효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 기준서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검토자의 사인과 승인자의 사인이 없으면은
그건 효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견적서를 제공할 때도 마지막에는 대표자나 책임 있는 인원의 결재 또는 직인이 있는 상태로 나가야 그것이 외부 문서로서 효력을 갖는 겁니다. 공신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부 문서인 해석기준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필요시 문서는 검토, 갱신, 그리고 재승인된다. 자, 문서가 개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기준서, 선행권 기준서 각각을 만들었다면요, 그 앞에 부분에 개정 기록을 적어 놓고요, 개정된 과정마다 승인 기록, 승인된 사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문서의 변경 및 개정 상태가 식별이 되도록 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해석 기준서 계속 개정을 하면서 개정 이록을 앞에다가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전 버전에 해석 기준서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현장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그것이 현행 기준서인 줄 알고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무실의 어디인가에는 잘 보관하고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해석 기준서를 만드는 과정에 참고했던 법령 자료들이 있어요. 식품공정 같은 것들이죠. 이 식품공정도 개정 상태가 식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달에 식품공정이 개정됐는데 1년 전에 식품공정이 우리 회사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어떤 담당자가 한계 기준을 설정할 때 1년 전에 기준 규격에 따라서 한계 기준을 설정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을 입수하고 거기에 신버전이라고 도장을 찍으면은 그 앞에 것들은 다 구버전이라는 큰 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 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우리의 CCP 관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어요. 한계 기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개선 조치에 대한 절차들을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CCP 관리를 하는 CCP 담당자가 그 내용을 잘 몰라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있기보다는 현장에 그래서 그 공정 근방에 두꺼운 책자가 아니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CCP의 관리 기준을 포스터나 벽에다가 붙이거나 아니면 기계 설비에 중요한 식별이 용이한 메모 형태로 표시를 해주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작업자가 눈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그 온도 조건으로, 그 시간 조건으로 장비를 운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머릿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하면은 때로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석 기준서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준서인데 우리 서울 어디 본사에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서는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되어 유지됨을 보장해야 된다. 문서가 쉽게 식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서에 표지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간지도 껴주고 포스트잇도 붙여주고 그렇게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외부 출처의 문서가 식별되고 관리 상태가 특히 배포 상태가 관리된다.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팩스 같은 것이죠. 팩스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누구한테 배포됐는지, 누가 읽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보면은 수신인이 있고 참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력이 상실된 것, 특히 구버전의 문서들인 것이죠. 이것들은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돼요. 이것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문서들은, 특히 해석 관련된 문서들은, 그 기록들은 식별, 보관, 보호, 검색,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에 관리되고 그 이후에 처분이 되는 과정들이 일체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썹에서는 그 문서와 기록을 최소한 2년 이상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2년이 넘는 제품이라면 그 유통기한까지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통기간 안에 소비자까지 넘어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 안에서 생기는 식품 안전성 문제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서 관리의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서들은 참 여러 개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문서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로 해석관리기준서는 대체로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되는 기준서일 겁니다. 그 안에는 12절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앞에는 적용 범위와 목적, 용어 정의부터 포함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관련 문서 첨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행요건 기준서는 앞에 해석기준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기준 5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8개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8개의 관리기준을 특히 일반 해썹에서는 영의재냉 용보검해라고 제가 즐겨 부르고 있는 이 8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서를 이 안에 탑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기준 안에. 그리고 관련 문서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주로 체크리스트, 기록 양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관리기준서, 선행요건관리기준서가 적정한 어떤 부피감이 있는 어떤 문서로 관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록은 기록의 기본적인 정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행 결과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조치가 이행된 것을 글로 작성한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이 중요하냐? 자, 문서와 기록을 구분한다면 문서도 중요하고요. 실행 절차를 기술했기 때문에 기록이 또 중요한 이유는 더 중요하거나 또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기록이야말로 우리가 이 해석 관리를 잘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해석 관리를 잘 못한 회사인 경우는 잘못한 증거가 되겠죠. 잘못 실행한 증거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이력 관리를 합니다. 이력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문서와 함께 외부 검증의 1차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클레임이 접수됐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또 회수를 하고자 할 때 회수의 루트를 결정할 때 어디까지 회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기록 검증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서가 되는 거고요.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안전사고에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제조 단계에서의 문제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송 시 방어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기록을 할까요? 그 기록의 기재사항들은 먼저 기록의 서식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작성일자 그리고 원료, 제조시설, 작업조건 그리고 어떤 담당자가 했고 그 담당자가 서명을 해야 될 거고 모니터링의 내용, 그 다음에 책임자의 서명 이런 내용들이 기록의 주요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록의 보관 방법기 기간도 역시 문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제로는 문서와 기록을 구분 안 하고 문서 및 기록의 보존 방법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보관하는 장소와 그리고 보관 책임자를 지정해 줍니다. 최소 2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에 대해서 다시 변경한 사람이 누구인지 서명을 다시 받아놔야 되는 것이죠. 원본과 복사본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요건과 해석 기록을 분리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요. 분리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로 보관할 수도 있는데 관리의 편의상 분리 보관하는 게 좋겠죠. 또 GCP별로 날짜별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관 대상은 종이로 만든 기록만이 아니라 전자문서,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엑셀 파일 또 등등의 컴퓨터로 생성된 모든 문서와 기록도 똑같은 문서와 기록입니다. 다만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존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나 보정이 되고 수정이 됐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일에 기록 날짜를 보고 이게 수정이 됐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겠고, 수정이 중요한 기록을 수정하면은 우리가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한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관이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리할 기록들이 참 많아요. 해석관리기준서에 첨부문서의 여러 기록지들이 관리 대상일 수 있고요. 선행요건 관리에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물 이전에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보관해야 할, 준수해야 할 보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원부 재료 수불부, 제품 거래 기록, 부적화품 관련 서류 클레임, 품목 변경 신고서, 수질 검사 성적서, 폐기물 처리 대장, 해석 기준서 및 관련 서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석 관리 기준서 안에 이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지만 그 바깥의 문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를 참고하셔서 추가적으로 관리할 문서와 기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체크해보고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서 및 기록부 구분은요, 하나하나 볼까요? 원료 부분, 시험 성적서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관 상태에서의 보관 온도에 관련된 기록들. 공정관리 부분은 당연히 CCP의 모니터링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증 기록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완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에 대한 분석 결과, 또 유통기한 관련된 부분들, 또 해썹의 적합성과 관련된 그걸 인정한 문서들이 되겠습니다. 보관 유통의 온도 기록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한계 기준의 개선 조치 기록 중요한 것이고, 검증 결과 보고서, 또 검증을 통해서 개선 조치 결과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종업원의 교육훈련 관련 기록도 중요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식을 하나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이와 같이 종합적인 하나의 기록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이거는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서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실습을 한다면은 우리가 앞에 선행요건은 이 내용에 담지는 않고 주로 CCP 위주의 중점관리가 해썹의 기본 철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CCP가 되기 전 과정도 생략을 하고 CCP별로 CCP 1B, 2P, 3P 이런 식으로 번호를 넘버링 하시고 어떤 원료냐 어떤 공정이냐, 그때
위해 요소가 무엇이었고 발생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럼 이게 위해 요소 분석인 거죠. 예, 분석 결과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위해 요소이기 때문에 CCP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분석했던 그 위해 요소들은 많이 줄여줘서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한계 기준을 CCP별로 설정을 했고 어떤 항목을 이런 기준으로 수치로 설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기로 누가 어떤 기록물에다 이 모니터링 기록을 남길 것이냐를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개선 조치는 CCP별로. 그래서 전체 개선 조치라기보다는 공정별 CCP별 개선 조치를 개선 조치 방법으로 씁니다. 검증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역시 CCP별 핵심적인 건 CCP 중심의 관리니까 검증의 방법과 주기와 담당과 기록을 적게 되면은 그야말로 해썹 관리 기준서의 요약본이 될 수 있고 이 요약본은 여러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해썹 관리 기준서의 앞에 부분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한 장의 페이지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 또 하나의 방법은 공장의 입구에 작업장 평면도를 그려놓고 이걸 하나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한눈에 다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양식으로 드려봅니다. 앞서 양식과 비슷한 양식인데 이 양식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증 심사 신청을 했을 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이죠. 중요 관리점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때 위해 요소가 무엇인지, 한계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대상은 무엇이고, 모니터링 대상이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이고, 주기는 얼마로 한다, 담당자로 한다. 개선 조치는 이와 같다. 기록물은 이렇다. 검증은 이렇게 한다. 라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보았습니다. 자, 냉동수산식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단순 전처리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임류, 식초 절임식품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일반 식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서도 해썹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와 같은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추김치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썹의 7원칙 12절차의 마지막 부분인 문서화 및 기록 유지 방법의 수립 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